203호 침대 2번이요. 뭐가 필요하세요? 나는 이름이 있는데 박노인인데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나는 박노인입니다. 78. 평생 버스 정비소에서 손에 기름 냄새를 묻히며 살았어요. 새벽 5시면 일어나 작업복을 입고 커다란 시내버스 밑으로 들어가 엔진을 들여다보는 게 일상이었죠. 40년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내 순이가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처음엔 빈집이 너무 조용해서 견딜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혼자 사는 일상에 적응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침마다 라디오를 틀어놓고 점심엔 동네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녁엔 텔레비전 보며 소주 한잔 하는 게 내 하루 전부였죠. 그런데 그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려고 몸을 굽혔는데 갑자기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다리에 힘이 쑥 빠지면서 그대로 미끄러졌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고 일어나려고 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무서웠어요. 이대로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다행히 화장실 입구에 휴대폰을 두어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죠. 간신히 기어가서 119에 신고했습니다. 여보세요. 집에서 넘어졌는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바닥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어느새 해가 중천에 떠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래 누워 있었던 건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더니 고관절 골절이라고 하더군요. 수술을 받아야 한다면서 입원부터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최근에 기억이 혼동되는 일이 자주 있으셨죠? 담당 의사가 차트를 보며 물었어요. 그런 게 있긴 한데 나이 들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검사 결과를 보니 경도 인지장애가 의심됩니다. 기억력과 판단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상태예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이상하다니. 아들 민수와 딸 미경이가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둘 다 걱정으로 가득한 얼굴이었죠. 아버지, 혼자 계시는 건 너무 위험해요. 이번처럼 또 넘어지시면 어떻게 해요? 미경이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그래도 내 집이 좋아. 익숙한 곳에서 살고 싶다고.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정신 멀쩡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왜 요양원 같은 데 가야 하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이 문제였어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시계를 바라보는데 오늘이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아침에 뭘 먹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고요. 그제서야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민수가 3가지 선택지를 들고 왔어요. 아버지, 3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양병원에 계속 계시거나, 요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집에서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으세요. 나는 한참 망설였어요. 집에 돌아가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혼자라는 두려움이 자꾸 목을 조였어요. 또 넘어지면 어쩌지? 또 기억을 잃으면 어쩌지? 요양원에서 잠시만 있어보자. 결국 나는 그렇게 대답했어요. 잠시라는 말에 기대면서 말이죠.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잠시라는 말이 내 삶을 얼마나 깊이 흔들어 놓을지는. 요양원 첫날 내 이름은 곧 사라졌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직원이 말했어요. 박노인 어르신, 이제부터 203호 침대 2번이세요. 호출할 때는 방 번호로 부를게요. 그 순간 뭔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78회 동안 불리던 내 이름이 그냥 번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아침 6시 전자음이 울려 퍼지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화장실 가려고 일어섰는데 줄이 길더군요. 앞 사람을 기다리며 서 있는데 간호조무사가 지나가며 말했어요. 203호 2번 빨리 서세요. 7시까지 식당 가야 합니다. 나는 박노인인데 203호 2번이라니. 가슴 한편이 답답했습니다.
식당에 내려가니 테이블마다 방 번호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밥은 따뜻했지만 맛을 음미할 새도 없이 재촉이 들려왔습니다. 어르신들 빨리 드세요. 다음 일정 준비해야 해요. 예전엔 천천히 씹으며 아내가 끓인 된장찌개 맛을 생각하곤 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덜거덕거릴 뿐이었습니다. 약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가 약봉지를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혈압약이에요. 물과 함께 삼키세요. 이게 정확히 뭔 약입니까? 성분이 뭐고 부작용은 없나요? 그런데 간호사는 이미 다음 사람에게 가고 있더군요. 바쁘게 움직이는 발걸음 앞에서 내 목소리는 자꾸 작아졌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옆 침대의 김병철 할아버지를 보니 며칠째 눈을 감고만 계시더라고요. 밤에 힘없이 기침하시는 소리가 들렸는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 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디 가셨어요? 간호사에게 물었더니 담담하게 답하더군요. 어젯밤에 돌아가셨어요. 어르신들 놀라실까봐 미리 말씀 안 드린 겁니다. 오늘 세 분이 들어오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애도도 위로도 흔적도 없이 남은 건 하얀 침대 하나뿐이었어요. 마치 김병철 할아버지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조용히 사라지는 건 아닐까? 203호 침대 2번으로만 기억되는 건 아닐까? 여기서 나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시간표에 맞춰 움직이는 번호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외치고 있었습니다. 나는 박노인이다. 번호가 아니라 사람이다. 한 달이 지나자 생활은 완전히 반복되었어요. 아침 6시에 기상방송이 나오면 일어나고 7시에 식당으로 내려가서 아침을 먹고 오전엔 프로그램 시간 점심 먹고 오후에 재활치료, 저녁 6시에 또 식사, 밤 9시면 소등이었죠. 마치 군대 같았어요. 처음엔 규칙적이어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호출 버튼을 눌러도 한참 후에야 간병인이 왔어요. 203호 침대 2번이요. 뭐가 필요하세요? 화장실 좀 가려고요. 지금 다른 어르신 돌보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러고는 또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죠. 화장실이 급한 순간에도 기다려야 했어요. 그때의 초조함과 절망감이란 어른이 되어서 바지에 실수할까봐 떨어야 하는 순간이 이렇게 참담한 줄 몰랐습니다. 식사 시간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 집에서는 천천히 씹으며 음식 맛을 음미했는데 여기서는 속도가 전부였어요. 어르신들 빨리 드세요. 다음 시간 준비해야 합니다. 간병인이 식당을 돌아다니며 재촉했죠.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씹고 있는데 벌써 다음 반찬을 올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급하게 삼키다가 목에 걸려서 기침을 해도 물 드시고 천천히라는 말만 들을 뿐이었어요. 약을 받을 때는 더했습니다. 간호사가 종이컵에 든 약들을 내 앞에 놓으며 말했어요. 혈압약이랑 치매 예방약이에요. 그냥 삼키세요. 나는 궁금했어요. 이게 정확히 어떤 약이고 부작용은 없는지 얼마나 오래 먹어야 하는지. 하지만 묻기도 전에 간호사는 다음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렸죠. 어르신,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주신 거예요. 걱정 마시고 드세요. 그게 답의 전부였어요. 내 몸에 들어가는 약인데도 알 권리조차 없는 거죠. 가장 견디기 힘든 건 존엄이 조금씩 부서져가는 느낌이었어요. 옆방 할머니가 치매가 심해져서 밤마다 소리를 지르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간병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라며 야단쳤어요. 할머니는 무서워서 더 소리를 지르고 간병인은 더 짜증을 내고 저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언젠가 저렇게 될까봐 무서웠어요. 어느 날은 식당에서 국물을 흘린 할아버지에게 간병인이 소리쳤어요. 아이고, 왜 이렇게 흘리세요? 어린아이도 아니고. 그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며 미안합니다라고 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어요.
손떨림이 심해서 그런 건데 마치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취급당하시더라고요. 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떤 날은 밥을 다 못 먹었다고 타박을 들었고 어떤 날은 재활치료를 제대로 안 한다고 핀잔을 들었죠. 질문을 하면 어르신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작은 온기가 있었습니다. 재활실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은 달랐어요. 김영수라는 젊은 남자 선생님이었는데 나를 볼 때마다 눈을 마주치며 말했어요. 박 선생님, 오늘 걸음걸이가 어제보다 훨씬 좋아졌네요. 어르신이 아니라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셨죠? 그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선생님, 집에 가고 싶으시죠? 네,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럼 걸음 연습을 조금만 더 해봐요. 혼자 화장실 가시고 혼자 씻으실 수 있으면 집에 가실 조건이 갖춰지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에 불이 켜진 것 같았어요. 정말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포기하지 마세요. 김 선생님 덕분에 희망이 생겼어요. 나는 다짐했어요. 다시 내 집으로, 내 이름으로 돌아가겠다고. 이곳에서는 내가 박노인이 아니라 203호 침대 입원이었지만 언젠가는 다시 사람 대접받으며 살고 싶었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꿈을 꿨어요. 내 집 마루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는 꿈이었죠. 그날부터 나는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아침 6시 다른 어르신들이 아직 잠들어 있을 때 나는 조용히 일어나 침대 옆에서 다리 운동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려면 이 다리가 움직여야 한다. 재활실에 가면 평행봉을 잡고 땀을 뻘뻘 흘리며 한 발짝씩 내디뎠어요. 처음엔 2걸음도 힘들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것 같았거든요. 박 선생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물리치료사 이 선생이 내 팔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금 더 해볼게요. 집에 가려면 혼자 걸어야 하니까요. 집에 꼭 가고 싶으세요? 그럼요. 여기선 203호 입원이지만 집에선 내가 박노인이거든요. 이 선생이 잠시 멈춰 서더니 내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럼 제대로 해봅시다. 집에 가실 조건을 만들어 봐요. 그 말이 내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매일 오후 2시가 되면 나는 재활실로 향했어요. 다른 어르신들이 낮잠을 잘 때 나는 평행봉을 붙잡고 걸었습니다. 10걸음, 20걸음, 30걸음. 조금씩 늘려가며 땀범벅이 되어도 멈추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서는 약을 요일별로 칸칸이 정리해 두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작은 약통에 하나씩 넣어두고 스스로 챙겨 먹는 연습을 했어요. 박 어르신 뭐라고 계세요? 같은 방 김할아버지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약도 스스로 챙기고 날짜도 헷갈리지 않게 달력에 표시해 두고요. 벽에 붙인 달력에는 내 손글씨로 매일 동그라미 표시가 있었어요.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무슨 요일인지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화장실에 가는 연습도 했어요. 밤중에 일어나서 벽을 짚고 천천히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중간에 주저앉기도 했지만 점점 혼자 갔다 올 수 있게 되었어요. 혼자 옷 입는 연습까지 했습니다. 단축 끼우기, 양말 신기, 바지 입기. 누군가 도와주면 편하지만 집에서는 모든 걸 혼자 해야 하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주치의가 나를 불렀습니다. 박 어르신 많이 좋아지셨네요. 걸음도 안정적이고 기억력 검사 결과도 괜찮습니다. 그럼 집에 갈 수 있는 건가요? 신체적으로는 많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요양 서비스만 받으신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생활 가능하십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핑 돌았어요. 3달 동안 기다린 말이었습니다. 다음 주 자식들이 면회를 왔을 때 나는 다시 제안했습니다. 민수야, 미경아. 아빠가 집으로 돌아가면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밥도 해주고 약도 챙겨줄 거야.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 달고 저녁마다 영상통화로 확인하면 되잖니? 민수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또 다치시면 어떡해요? 아들아, 아빠는 이제 203호 입원이 아니라 다시 박노인이 되고 싶다. 내 집에서 내 이름으로 살고 싶어. 그 말에 딸 미경이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이번엔 아버지 뜻을 따를게요. 드디어 내 집으로 돌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요. 퇴소날 아침 나는 일찍 눈이 떴어요. 평소 같으면 6시 기상 방송을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달랐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는 거니까요. 작은 가방에 옷가지들을 챙겨 넣으며 가슴이 뛰었어요. 3달 만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203호 침대 입원 박노인 어르신 퇴소 준비 다 되셨어요? 간병인이 와서 마지막까지 그 호칭으로 불렀어요. 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죠? 곧 내 이름을 되찾을 테니까. 민수가 차로 마중을 나왔어요. 아버지, 정말 집에서 혼자 지내실 수 있으세요? 아들아, 걱정 마라. 이제 혼자 화장실도 가고 혼자 씻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매일 와서 도와주잖니? 요양원 문을 나서며 불어온 바람은 그저 바람이 아니었어요. 3달 만에 맡아보는 자유의 냄새였죠. 하늘도 더 파랗게 보이고 길가의 나무들도 더 푸르게 느껴졌어요. 집 앞 골목길이 보였을 때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낡은 대문, 비뚤비뚤한 담장, 마당의 작은 감나무까지. 모든 게 그대로 있었어요. 아버지 도착했어요. 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곰팡이 냄새도 약간 섞여 있었지만 그게 바로 내 집 냄새였죠. 1시간 후 요양보호사 김선영 씨가 도착했어요.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매일 와서 도와드릴 김선영입니다. 어르신이 아니라 선생님.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나는 다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된 거죠. 선생님, 점심 준비 도와드릴까요? 오늘은 된장찌개 어떠세요? 좋아요. 근데 김치는 좀 덜 짜게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선생님. 입맛에 맞춰서 할게요. 요양원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대화였어요. 내 의견을 묻고 내 취향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점심을 먹으며 선영 씨가 물었어요. 선생님, 요양원 생활은 어떠셨어요? 글쎄요. 깨끗하고 안전했지만 사람 대접은 못 받았어요. 거긴 내가 박노인이 아니라 203호 침대 입원이었거든요. 아, 그러셨구나. 여기서는 박 선생님이세요. 제가 그렇게 부를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따뜻해졌어요. 첫 주는 적응하느라 힘들었어요. 밤에 혼자 있으니까 무서웠고 갑자기 어지럽거나 넘어질까봐 걱정도 됐죠. 하지만 자유가 주는 기쁨이 더 컸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내가 정할 수 있었어요. 6시에 일어나도 되고 7시에 일어나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바로 갈 수 있었고 목이 마르면 언제든 물을 마실 수 있었어요. 가장 좋았던 건 매일 아침 달력에 오늘 날짜를 직접 쓰는 일이었어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치면서 오늘은 3월 15일이라고 중얼거렸죠. 요양원에서는 시간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내 것이었어요. 약도 달라졌어요. 선영 씨가 요일별로 칸칸이 정리해둔 약통을 보여주며 설명해 줬어요. 이건 혈압약이고, 이건 혈당약이에요. 이 노란 알약은 치매 예방약이고요. 부작용이 생기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먹는 약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오후에는 동네 공원을 2바퀴씩 걸었어요. 벤치에서 쉬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죠.
요양원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만 걸어야 했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만큼 걸을 수 있었어요. 주말이면 민수와 미경이가 찾아왔어요. 아버지 많이 좋아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여긴 내 집이니까. 처음엔 걱정했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잘 지내시는 걸 보니 안심돼요. 손주들도 와서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놀았어요. 요양원에서는 면회 시간이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든 가족들이 올 수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마당에 앉아서 별을 보다가 생각했어요. 시설은 깨끗해도 저놈은 사람의 태도에서 나오는구나. 요양원은 안전했고 깔끔했어요. 하지만 거긴 나를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만 봤죠. 여기서는 비록 혼자지만 나를 존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영 씨도 가족들도 동네 사람들도. 이제 나는 자주 되뇌어요. 건강은 자유이고 존엄은 선택이다. 몸이 아프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하루를 내가 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인간다운 삶이 되는 거죠. 요양원에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시설의 편리함보다 중요한 건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예요. 나는 203호 침대 입원이 아니라 박노인이거든요. 78살의 당당한 박노인 말이에요. 오늘도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며 중얼거려요. 오늘도 내가 사는 하루다.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